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은 월급쟁이도 자산 격차를 줄일 수 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자산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까요? 월급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습니다. 야근도 하고 전략도 하고 재테크 책도 보고 투자도 조금씩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몇 년이 지나도 통장 잔고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뉴스에서는 계속 자산 상위층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집값은 또 올랐고 주식으로 몇 억을 벌었고 부자는 더 빨리 부자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이죠.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 말이죠. 맞습니다. 자산의 격차는 의지나 성실함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의 월급쟁이는 좀 게으르진 않습니다. 문제는 출발선과 구조죠. 월급은 시간을 팔아서 받는 돈이고 자산은 시간이 대신 벌어오는 돈. 이게 방식이 좀 다릅니다, 애초에. 그래서 오늘은 부자가 되는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이야기. 평범한 월급쟁이가 자산 격차를 줄이는 방법. 이게 더 현실적으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방 투자도 아니고 영끌이나 극단적인 선택도 아닙니다. 지금 월급 구조 안에서 지금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나는 지금 자산이 늘어나는 구조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평생 제자리 구조 위에 서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내부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1단계입니다. 자산 격차를 줄이고 싶을 때 대부분의 월급쟁이는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하고 검색을 해요. 월급쟁이 투자 방법, 소액으로 돈 불리는 방법, 지금 사야 할 주식 종목, 이런 식으로 말이죠. 머릿속에 먼저 투자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투자를 잘못해서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대부분은 투자를 시작할 상태가 안 된 채로 시작을 했기 때문이 문제인데요. 월급쟁이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부자처럼 투자하는 법이 아니라 자산을 통제할 수 있는 기본 구조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비상금이 없는 상태, 고정비가 과도한 구조, 매달 돈이 어디로 새는지 모르는 소비 패턴 등의 문제들이죠. 이 상태에서 투자를 시작하면 시장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투자가 아니라 생활이다. 그래서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한 1단계는 명확합니다. 돈을 불리는 단계가 아니라 돈이 새지 않도록 통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단순하죠. 얼마를 벌고 있느냐보다 그 돈이 어떤 구조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월급쟁이가 자산을 못 불리는 이유는 수익률이 낮아서라기보다는 지켜야 할 돈을 먼저 잃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본 구조가 잡히지 않으면 어떤 투자 전략도 오래가지 못하죠. 자산 격차는 투자 실력보다 버틸 수 있는 구조가 있느냐 없느냐에서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재테크는 투자 종목을 고르기 전에 내 자산 구조부터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 아시죠? 적을 이기기 위해서 내 자신부터 알고 시작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자신에 대해서 너무 점검을 하지 않고 시작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 탓을 하게 되는 분들이 많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출발은 항상 자신의 내부 점검이 첫걸음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2단계입니다. 자신을 점검하고 내부 자산을 좀 점검을 했다면 구조를 다음 단계는 이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하지만 실제 월급쟁이들이 그 다음으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할 거는 이제 투자가 아니라 버틸 수 있는지 방어용 자산을 형성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걸 그 다음으로 보셔야 합니다. 현실에서는 투자를 못해서가 아니라 버티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방어 자산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점검했다면 두 번째 단계로는 투자가 아니라 바로 방어용 자산을 구축하는 겁니다. 방어용 자산이란 이 수익을 내기 위한 돈이 아니라 삶이 흔들릴 때 자산 전체를 지켜주는 돈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비상금이죠. 비상금. 월급쟁이에게 비상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권장 기준은 단순하죠. 최소 고정지출 6개월치, 언제든 현금화 가능한 자산, 수익률보다 안정성 우선하는 투자 습관. 이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시작하면 시장 변동보다 더 무서운 건 갑작스러운 지출과 소득 공백일 수 있습니다. 실직, 질병, 가족 문제, 예상치도 못한 지출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상금이 없다면 투자 자산을 가장 나쁜 타이밍에 팔게 될 수도 있죠. 자산 격차는 이런 데에서 벌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일 없을 것 같다고요? 뭐 보험이 해결해 준다고요? 아닙니다. 보험은 다 돈이 아닙니까? 다 돈을 내야 되고 100% 받는 것도 아닙니다. 또 일정 부분은 제가 내야 되는 거고요. 결국 내가 내 현금에서 나간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느냐? 내가 모아둔 돈에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모아둔 돈이 없다라면 결국 카드 아니면 결국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내야 되는 또 악순환이 반복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어용 자산은 돈을 불리는 자산이 아니라 기회를 잃지 않게 해주는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산 격차는 기회를 잡는 사람과 못 잡는 사람의 차이가 아니라 기회를 끝까지 버틴 사람과 중간에 포기한 사람의 차이일 수 있다. 비상금이 확보되어야 투자도 장기 전략이 되고 감정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월급쟁이가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 방어 자산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투자 전략이 의미가 있어지게 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단계. 자,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많은 월급쟁이들이 가장 먼저 시도하는 거는 바로 이 소비 줄이기입니다. 커피를 끊고 외식을 줄이고 배달을 참아보지만 대부분 오래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변동 소비를 줄이는 방식은 피로도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변동 소비죠. 현실적으로 자산 격차에 영향을 주는 건 작은 소비가 아니라 바로 고정비입니다. 고정비 구조인데 이 고정비가 뭐죠?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비용을 말하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주거비, 기름값, 차량 유지비, 보험료, 자동차 할부금, 통신비, 각종 구독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되죠. 문제는 많은 월급쟁이들이 이 고정비를 한 번도 점검하지 않은 채 수년 동안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고정비를 10만원 줄여도 1년이면 120만원, 10년이면 12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죠. 이건 투자 수익률로 설명하기 어려운 확정 수익입니다. 자산 격차는 이런 차이에서 서서히 벌어집니다. 상위 자산가는 고정비를 낮게 유지해 남는 현금을 자산으로 전환하고 많은 월급쟁이는 고정비에 묶여 투자할 여력을 잃는다는 거죠. 중요한 건 소비를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닙니다. 삶의 만족도를 해치지 않으면서 구조적으로 새는 돈을 막는 것이 핵심이죠. 특히 주거비와 차량 비용은 소득 대비 비중을 반드시 점검해봐야 할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너무 과도하면 아무리 전략해도 자산이 쌓이기 어려운 구조가 되죠. 자산 격차를 줄이는 사람들은 전략을 잘해서가 아니라 고정비를 통제할 줄 알기 때문에 자산을 남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월급쟁이에게 가장 현실적인 전략은 지출을 줄이는 사람이 아니라 지출 구조를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자,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해 월급쟁이들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지점은 투자 실력보다 투자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익률만 높이면 된다. 좋은 종목만 잘 고르면 된다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월급쟁이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건 한 번의 손실이 아니라 중도 포기가 매우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월급쟁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가 정답일 수 있습니다. 월급쟁이에게 맞지 않는 투자 방식은 명확합니다.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리는 투자, 생활비와 투자금의 경계가 없는 투자, 시장 변동에 감정이 크게 흔들리는 투자. 이 세 가지 방식은 수익이 나도 지속되지 못하고요. 손실이 나면 자산 격차를 더 크게 벌려놓습니다. 반대로 자산 격차를 줄이는 월급쟁이의 투자 원칙은 단순합니다. 첫 번째, 정기적 투자입니다.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거죠. 이 방식은 타이밍에 대한 스트레스도 줄이고 장기적으로 평균 단가를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 처음에 장기적 투자고요. 두 번째는 분산 투자입니다. 한 종목에 한 자산에 올인하지 않고 여러 자산에 나눠 투자하는 거. 그래서 변동성을 관리하는 거죠. 이건 너무 익히 너무 많이 들어서 알지만
이 분산 투자는 사람들이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느리고 한 방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꼭 분산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 자동화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날 자동으로 투자되도록 설정해서 의사결정과 감정을 최대한 배제시키는 거죠. 뭐 강제 저축 같은 거와 비슷한 건데, 월급쟁이의 가장 큰 무기는 정보력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그리고 그 지속성은 감정이 개입되지 않을 때 가장 오래 유지할 수 있죠. 자산격차는 투자를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의 차이가 아니라 투자를 끝까지 한 사람과 중간에 멈춘 사람의 차이에서 벌어져 있습니다. 실제로도 주변을 보세요. 끝까지 한 사람이 대부분이 없습니다. 투자에서 실패를 했다라는 사람을 좀 보면요. 그만큼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고요. 지속성 있게. 그래서 월급쟁이에게 좋은 투자는 가장 화려한 투자가 아니라 가장 오래 할 수 있는 투자를 골라야 합니다. 이 원칙이 지켜질 때 비로소 자산 격차를 줄이는 투자가 시작된다라는 점이죠. 5단계로는 이제 자산 격차를 줄이는 사람들을 좀 자세히 보면 공통점이 항상 있습니다.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남들보다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현실적이고 단순하다. 그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남과 비교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태도.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가장 빠른 길은 타인의 자산 속도를 기준으로 자신의 선택을 계속 바꾸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누구는 벌써 집 샀다더라, 아니면 누구는 코인으로 큰 돈 벌었다더라. 이런 거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따라서 하다가 망한 사람이 대부분이죠. 이런 비교는 조급함을 만들고, 이 조급함은 이상하고 무리한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자산 격차를 줄이는 사람들은 남의 속도가 아니라 자기 속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는 속도보다 방향을 중시한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와 조금 맥락이 같을 수도 있는데, 단기간에 자산을 크게 늘리려고 하지 말고 지금의 선택이 5년, 10년 뒤에 내가 계속 유지 가능한지 이걸 먼저 따져보는 거죠. 이들은 빠르게 가는 사람보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결국 격차를 줄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공통점, 바로 구조를 먼저 만든다라는 겁니다. 투자 종목을 고르기 전에 소비 구조, 고정비, 현금 흐름부터 정리를 하죠. 그래서 시장이 흔들려도 생활이 먼저 흔들리지 않고 투자를 중단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자산 격차는 정보의 차이가 아니라 중단하지 않는 구조의 차이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겁니다. 마지막 공통점으로는 바로 자산을 늘리는 게임보다 가난해지지 않는 게임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무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면서 꾸준히 남기는 구조. 이 단순한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은 눈에 띄게 빠르지는 않아도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 격차를 서서히 좁혀갑니다. 분명히. 자산 격차는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느 날 갑자기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맞다면 시간은 반드시 여러분의 편이 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결론은 뭐냐? 월급쟁이가 자산을 쌓는 방법은 무엇이 있냐라는 건데, 시작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는 종종 이 자산 형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언젠가 여유 생기면 시작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현실은 반대인 것 같아요. 시작하지 않아서 여유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산 격차는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죠. 매달 이런 어떤 내가 하는 선택이 조용히 쌓인 결과물입니다. 커다란 결심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당장 부자가 되겠다는 계획도 필요 없죠. 다만 하나만 분명하면 됩니다. 지금 이 선택이 나를 더 불리하게 만들고 있는지 아닌지를 조금 따져봐야 한다라는 거죠. 월급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속도가 느려도 괜찮고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서 있는 구조가 시간이 내 편이 되는 구조인지, 아니면 계속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에서 머물게 하는 구조인지, 이걸 따져보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산 격차를 줄이는 사람들은 대단한 선택을 한 게 아닙니다. 대부분 무너지지 않는 선택을 오래 유지했다. 오늘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의 선택이 5년 뒤의 나를 조금이라도 덜 불안하게 만든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산은 갑자기 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갑자기 많은 부를 주는 건 복권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물도 한 번에 떨어지는 게 없죠. 사업도, 사람 관계도, 재테크도 모두 조금씩 쌓여서 결국 좋은 결과가 형성이 된다라는 점을 꼭 잊지 말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